안녕하세요. 인생퍼님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좀 대기업 부부도 이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대기업 부부면은 뭐 월급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이혼을 할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뭐 대기업 커플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살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씨는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후반 남성인데요. 연봉은 1억이 넘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매년 다르긴 하지만 이제 성과급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은 세후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이제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지금 현재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한 명이고요. 현재는 한 신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신도시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그 연봉이 높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부러워하지만 A씨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내와의 불화예요. 우선은 이제 연봉이 꽤 높기 때문에 생활 자체에서 뭐 부족함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는 가정은 아닙니다. 아이도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있고 또 교육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A씨가 보기에는 이제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활비와 소비가 굉장히 커서 그 자기가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많아서 이제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게 이제 A씨의 고민입니다. 결혼할 때는 A씨의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세금까지는 좀 마련을 했어요. 이 마련을 해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별로 자산 상황에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신혼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생활을 하면서 그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재테크와 집 마련에 있어서는 무조건 시드머니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전세에서 뭐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투자하려고 하면 시드가 모여야 되는데 실제로 그 해당 신도시에 살면서 소비할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정들과 이제 교류를 하고 특히 이제 아내가 신도시에 있는 다른 가정의 이제 아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소비할 걸 얘기를 했어요. 뭐 주로 분유를 좀 외제로 써야 된다 아니면 뭐 유모차도 외제 명품 외제 유모차를 사용해야 된다 등 이제 여러 가지 주변에서는 이 정도는 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와서 실제로 그걸 소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뭐 주변에서는 아이한테 교육을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이게 사실은 다 돈이었기 때문에 A씨가 아내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면 이제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돈을 나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냐 나 위해서 쓰는 건데 왜 이런 걸로 불만을 가지는 거냐 그리고 주변에선 다 이 정도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 논의가 항상 평행선을 긋고 있었어요. 이 A씨는 근데 계속해서 힘들고 슬픈 게 뭐였냐면 자신의 주변 동료들 같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동료들은 옆에서는 하나하나 다 집을 사고 아니면 옆에서 또 뭘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 보니까 점점 주변과 비교가 되면서 자신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고 연봉도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받고 있는데 무언가 나아지지 않고 계속 돈이 쌓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A씨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아내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았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맨날 남편이 이제 일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오긴 하지만 맨날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독박 육아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항상 와 있었는데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누구누구 서방이 좀 집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가정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둘이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온 사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오냐 왜 집안일을 돕지 않고 육아를 돕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내는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모님도 계속해서 아이 육아 때문에 집에 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다툼의 요인이 되곤 했어요. A씨 입장에서는 장모님이 집에 와 있는 게 불편했지만 아이 육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이제 아이가 이미 자고 있는데도 아직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장모님이 계속해서 한 소리 하는 거죠. 뭐 박서방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왜 이렇게 자기 딸한테 신경을 안 쓰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거나 계속해서 혼내는 약간 잔소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다른 집 아빠랑 또 비교를 하면서 뭐 누구누구네는 뭐 대기업 다니는데 그 친구는 뭐 6시에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에 와서 육아를 돕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A씨도 자기 직장 동료들을 보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었고 A씨의 아내도 주변에 있는 가정의 남편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A씨에게 불만이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양당사자가 서로에게 불만이 생기는 상황이 됐고요. 아내는 남편의 육아 지원과 늦은 기가로 인해서 자신을 외롭게 하는 부분 또 집안일을 혼자 내가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소비로 인해서 모이는 돈이 없다는 부분, 남편은 자신의 노고, 늦게까지 일해서 돈을 이 정도로 벌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아내가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 노고를 몰라준다는 느낌에 있어서 또 불만이 많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재테크를 할 줄 몰라서 돈을 불리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도 문제로 많이 삼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월급을 받으면 해당 모든 돈 관리를 아내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도 아까 이제 육아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아내가 이제 제일 불만인 거는 남편이 자신이 육아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남편 입장, A씨가 항상 자기가 뭐 모으는 돈이나 번 돈을 다 어디다 썼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마다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협의 이혼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외벌이 부부 사례였고요. 맞벌이 부부 사례도 있어요.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B씨는 또 이제 대기업 직장인 남편이에요. 근데 아내도 이제 명문대를 졸업한 이제 대기업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B씨 부부는 모두 대기업 직장인인데, B씨의 아내도 당연히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고요. 근데 둘 다 이제 꽤 많은 돈, 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서로에 대한 이제 양보가 어렵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어느 정도 자존심이 강했었기 때문이죠. 육아와 가사 부담의 경우에는 조금 더 B씨의 아내가 많이 부담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B씨의 아내는 자기가 명문대 나오고 굉장히 능력적으로도 출중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왜 아이 출산이나 육아나 양육에 있어서 자신이 남편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B씨의 능력보다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육아 부담이 있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B씨의 경우에는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너가 좀 담당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많이 이제 다툼이 생겼었던 거죠. 여기에다가 두 사람은 이제 각자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돈 관리를 각자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통장이나 이런 것도 각자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이제 공동체 의식이나 경제 공동체 의식이 조금 약한 편이었습니다. 돈을 따로 관리하는 게 편한 거는 있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좀 결속력이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었고, 양측이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고 양측이 어떤 식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교육 수준이나 경제력이 높을수록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결국에 이혼을 하더라도 각자 이제 자신이 버는 돈이 있어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육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B씨의 아내 입장에서는 B씨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혼을 청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맞벌이 사례는 이런 건데요. 이제 외벌이와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혼 양상이 좀 다르죠. 이제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쪽이 돈을 벌고 한쪽이 이제 가정에서 육아만을 전담을 하는데, 서로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너무 다르고 공간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남편이 자신이 육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를 모른다 이런 걸로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데 돈도 뭐 막 쓰고 또 돈을 왜 이렇게 모으지 않느냐, 그리고 왜 자신의 고생이나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다툼의 여지가 좀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고, 맞벌이 부부분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맞벌이 비율이 높습니다만, 이 경제적인 거를 서로 터치를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아까 대기업 부부 같은 경우 중에서도 양측이 돈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둘 다 돈을 모으지 않고 있었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약간 불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혼으로 가보려고 하니까 서로 모아놓은 돈이 없는, 딱 집 한 채만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집을 재산분할로 나누게 되는데, 이 집을 재산분할로 나누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그 각자가 모아놓은 재산이 별로 없어서 집만 가지고 나누고, 그러면 집을 나누면서 전체적으로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이 확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까 외벌이 케이스에서도 말했고 맞벌이 케이스에서도 말했지만, 사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감사함, 인정, 그리고 경제관념, 이 두 가지예요. 서로가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은 대부분 이혼을 예방할 수 있고 실제로 훨씬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드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고생을 알아준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총체적인 어떤 지능과 여러 가지 그 삶의 경험, 그리고 통찰에 달려 있어요. 경제 개념도 어느 정도 삶에 대한 지혜와 통찰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 오늘 서로의 존중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자, 일단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하고 있는 고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그러니까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의 부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설령 그 부분을 해석하지 못하고 내가 유사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까라는 상상이 필요해요.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지혜의 영역, 뭐 두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공감 능력의 경우에도 지능과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도 꽤 많이 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공감 능력은 결국에는 자기 성찰 지능에서 저는 유리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단순히 사회적 지능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고 보통 내가 어떨 때 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깊이 고민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도 어떤 식으로 이럴 때 생각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상황에 처음에 얼마나 힘들지 이런 부분을 좀 유추해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우자를 고를 때 단순히 착하기만 하다라는 부분보다는 이 착함을 넘어서 약간 지혜가 있고 훨씬 더 현명한 사람을 고르라고 많이 조언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현명은 내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라고 하더라도 그 세계를 한 번쯤은 상상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사람, 실제로 경험을 해봤다면 그 경험을 잊지 않고 고민을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그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이게 이제 남편과 아내 모두 이런 사람이어야지 훨씬 더 행복하고 굉장히 이제 윤택한 의미 있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대기업 부부가 이혼을 하는 어떤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결과적으로는 항상 이제 이 두 유형 모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냥 존중하자 배려하자라는 차원에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이 고민했던 사람만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부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경제 공동체예요. 부부 생활을 동업에 비유할 때가 많았는데, 동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과 업을 함께 하면서 무언가 가치도 창출하고, 이 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 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동업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기초적인 개념이 경제 개념이에요.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고 부부가 같이 외벌이든 맞벌이든 생활을 하는데 서로가 계속해서 그 경제적으로 좀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언젠가 그 부부 생활은 좀 불화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이죠. 50대 때 이걸 경험하느냐 60대 때 경험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경제적인 부분이 부부 생활에 전혀 작용을 안 한다는 이상론적인 생각은 저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하면은 부부 생활이 행복해지고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그 인생의 커닝 페이퍼 책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구매 안 하신 분들 한번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